페니실린 시대가 열리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페니실린 자체에 대해 들여다보기로 하자. 페니실린은 백타락탐 항생제로 분류된다. 이름 그대로 백타락탐 루잉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락탐은 사이클릭 아미드로 사이클릭 에스테레인 락톤과 아미드가 합쳐진 구조산물이다. 이 중에서도 사각형이 베타락탐이다. 삼각형은 알파락탐, 오각형은 감마락탐 하는 식이다. 여기에 옥사졸라이딘에서 산소가 황으로 치환된 디아졸라이딘이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페니실린 구조가 완성된다. 6아미노 페니실릭 엑시드. 한편 옥사졸라이딘은 훗날 옥사졸라이디논으로 구조가 조정되면서 또 다른 항생제인 라인졸리드가 탄생의 토대가 된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다. 이 락탐링은 카보닐기 구조이며 여차직하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다. 페니실린 개발 초기에 플레밍이 개고생을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페니실린 출시 이후에 출현하게 되는 백타락타마이즈가 집중 공략하는 페니실린 구조 내의 표적도 바로 여기다. 페니실린 출시 이후에 출현하게 되는 백타락타마제가 집중 공략하는 페니실린 구조 내의 표적도 바로 여기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페니실린은 세균의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틴 PBP, 이건 사람의 입장에서 붙인 이름이고 세균의 입장에서는 ペプタイダーゼ결합하고 나면 여간에서 잘 분리되지 않아서 이 효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페니실린은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틴과 결합하고 나면 여간에서 잘 분리되지 않아서 이 효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PBP가 잘 결합하는 이유는 페니실린의 구조적인 면에 있다. 원래 PBP를 구성하는 아미노산들 중에 가장 앞서서 활약하는 세린기는 카보닐 구조를 매우 선호한다. 이런 카보닐 구조를 갖는 것이 디알라나인이며 이는 세균 세포벽의 주요한 대들보이다. 이러한 세포벽 구성 성분이자 PBP의 표적인 디알라이와 백타락탐 구조를 비교해보면 백타락탐은 꽤 많은 카보닐 구조 단위로 치장하고 있어 디알라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PBP의 액티브 사이트에서 세린이 원하는 카보닐이 인지되는 이상 그것이 디알라인지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달라붙고 볼 것이다. 문제는 디알라와 결합을 했을 때와는 달리 하이드롤리시스 같은 후속 반응이 매우 느리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결국 셀월 생산 과정은 중단되다시피 함으로써 대들보가 빈약해지고 사상누각처럼 셀월이 흔들흔들 부실해진다. 거기에다 오톨라이신까지 합세해서 녹여대니 견디지 못하고 기둥과 세포벽이 무너진다. 그리하여 균이 죽는 것이다. 페니실린은 페니실린 A, 페니실린 B 식으로 제마다 알파벳을 붙여서 부르는데 여기에 무슨 대단한 뜻이 있는 건 아니다. 개발 초창기의 실험실에서는 페니실린 성분이 포함된 추출물에 임의로 1, 2, 3 식으로 숫자를 붙여 부르곤 했는데 어느 시기부터는 알파벳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 중에서 페니실린 G가 처음 시판된 벤질 페니실린이다. 페니실린 V는 1948년에 나온 페노시메틸 페니실린으로 경구 복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그리고 고전적인 페니실린 제제는 용량 표시를 현재도 그램이 아닌 밀리그램이나 밀리그램이 아닌 유닛 단위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개발 여명기에 100% 순수한 페니실린을 정제할 수는 없었기에 정교하게 밀리그램으로 표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균을 죽이는 용량을 편의상 유닛으로 표기하였다. 현재는 초창기보다 훨씬 정교하게 정제를 하기 때문에 그램이나 밀리그램으로 표기해도 되겠지만 관례상 계속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잘 아시다시피 이후에 개발된 페니실린 제제들은 모두 그램 혹은 밀리그램으로 표기하고 있다. 페니실린을 놓고 볼 때 지금으로 따지면 1mg은 대략 1600 단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매독의 치료 용량인 240만 단위는 약 1.5g 정도가 될 것이다. 이는 페니실린 이후 나온 백타락탐 제제들의 치료 용량들이 용량들과 비교해도 얼추 맞긴 하다. 둘 다 결정 형태로 체내로 주입된 페니실린이 천천히 유리되어 나오도록 조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는 근육 주사로만 주입하며 정맥에 투입하면 위험하므로 절대 안 된다. 프로케인은 리도케인의 출현 전까지 잘 쓰이던 마취제다. 이를 페니실린에 병합시켰던 원래 의도는 근육 주사 시의 통증을 경감하기 위함에 있었으며 부수적으로 천천히 유리되는 소득까지 얻은 셈이다. 벤젠틴은 다이아민 구조를 지닌 스테빌라이저로 체내에 주입되는 페니실린이 장시간 천천히 유리되도록 해준다. 페니실린 개발의 역사적이 첫째 진짜가 나타났다. 게다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 인체에 거의 해를 끼치지 않는 놈으로 둘째 페니실린을 필두로 베타락탐의 시대가 열렸다. 셋째 아마도 가장 큰 영향으로는 미국의 러처스 대학교에서 토양세균을 연구하던 왁스만에게 크나큰 동기부여를 주었다는 것이다. 1940년 란셋에 실린 플러리 팀의 페니실린 논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왁스만은 곧장 자기 실험실에서 이의 주제인 토양세균 연구에서 항생물질을 찾아내는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대박 항생제 스트랩토마이신을 내놓게 된다. 이 부분 한번 잘 알려져 있다시피 페니실린은 세균의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틴과 결합하고 나면 여간에서 잘 분리되지 않아서 이 효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PBP와 잘 결합하는 이유는 페니실린의 구조적인 면에 있다. 원래 PBP를 구성하는 아미노산들 중에 가장 앞장서서 활약하는 세린기는 카보닐 구조를 매우 선호한다. 이러한 카보닐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알라나인이며 이는 세균 세포벽의 주요한 대들보이다. 이러한 세포벽 구성 성분이자 PBP의 표적인 디알라와 백타락탐 구조를 비교해보면 백타락탐은 꽤 많은 카보닐 구조 단위로 치장하고 있어서 디알라와 비슷하게 보이고 있다. PBP의 액티브 사이트에서 세린이 원하는 카보닐이 인지되는 이상 그것이 디알라인지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달라붙고 볼 것이다. 문제는 디알라와 결합했을 때와는 달리 하이드롤리시스 같은 후속 반응이 매우 느리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결국 셀월 생성 과정은 중단되다시피 함으로써 대들보가 빈약해지고 사상누각처럼 셀월이 흔들흔들 부실해진다. 거기에다가 오토라이신까지 합세해서 녹여대니 견디지 못하고 기둥과 세포벽이 무너진다. 그리하여 균이 죽는 것이다. 항생제 열전